입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이제 평택을 그 재보궐 출마 입장을 밝혔어요. 네. 험지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부터 할까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해봤던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에 좀 물어봤는데 네. 거기를 험지라고 물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험지다. 제3당이기 때문에 다 험지다. 어딜 가도 험지다라고 네. 이렇게 어제 제가 현장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네, 네. 그런 주장을 하던데요. 근데 이제 객관적 지표로 봤을 경우에 점점 유권자 지형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범여권의 이렇게 험지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9대, 20대, 21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계한 의원이 국민의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네. 표가 깨지면서 국민의 힘이 당선됐던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게리맨더링 때문에 국민의 힘이 겨우 당선된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다. 네. 이렇게 보면 점점 더 원래는 농촌 지역이 더 넓긴 하지만 예. 거긴 사실 유권자가 적고 예. 그러니까 유입되는 인구가 특히나 삼성공장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점점 민주당이 유리해지는 지역이고 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험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막 탄생하고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거의 윤석열 정부 쪽 국민의힘이 다 휩쓸었거든요. 그렇죠. 전국이. 예,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만 평택 보더라도 시장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권자 지형으로 보면 그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과하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조국 대표가 나옴으로써 이게 다자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원래도 네. 다자구도였지만 예. 그래서 험지가 아닌 곳이 험지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민주당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그런 개념 규정부터 하나 하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보궐선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재선거하고 보궐선거는 다른 겁니다. 네.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이라든가 본인의 과실에 의해 가지고 치러진 선거를 재선거라고 하는 거고 네. 보궐선거라고 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같은 네. 경우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 자리를 비웠을 때 하는 걸 보궐선거라고 하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도전을 천명한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병진 의원이 사실은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서 네.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 선고가 됐고 그런 자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분상으로는 조국 대표의 말이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민주당이 과거에도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귀책에 의해서 비워진 재선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네. 공천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의 명분에 비춰봤을 때 내가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민의힘 제로를 지금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뭐 유이동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있지만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일찌감치 평택을에 또아리를 틀고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란 세력과의 일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선두에서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경향성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출마를 하는 변을 얘기할 때 굉장히 실용적인 서사는 많은데 대의 명분적인 서사가 부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국 대표의 말이라는 것이 이릉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평택을 선택을 가지고 뭐 이런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만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당 내부에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거 어디로 가라는 거야? 갈 부산도 데가 오지 없다. 말라며. 부산도 네, 오지 마, 그러니까, 호남도 네. 안 돼. 뭐 그래서 사실은 출마지가 없다라는 이제 고민과 걱정을 조국혁신당 관계자들 만나면 토로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우리 서황진 원내대표 설명을 네. 들어보면 뭐 당원 단위 그다음에 뭐 지도부 단위 뭐 여러 단위에서 논의한 끝에 결론을 이제 평택을로 정했다라는 건데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재현 대표도 사실은 원래 평택 출신이 아니죠. 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의정부에 서점을 하지 않았었나요? 의정부에서 그렇게 알고 서점을 있고 했나요? 예. 사실 국회의원 자체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시작한 게 아니고 비례로. 통합진보당 시절에 비례대표 의원을 시작을 네. 했는데 물론 이제 사실은 일찌감치 내려가서 했다는 점에서는 네. 기본적인 선점 효과가 있고 그리고 군소 정당들 사이에서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함께 도모하자고 으쌰으쌰 하는 마당에 조국 대표가 내려온 게 당연히 본인은 맞득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저는 좀 냉정하게 결국 민주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천 여부부터 해가지고 어느 당과 선거 연대를 하느냐 문제라는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떠안았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진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사 후보들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울산과의 또 선거연대 문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걸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네. 울산 줄게 평택 나오. 아.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진보당의 네,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묘한 상황에서 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아.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정말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네. 결국은 그 범여권 후보들끼리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의 문제까지 귀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김재현 그 대표 같은 경우 개인적 사견입니다만은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주의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꽃가마를 타고 등원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이 온전하는 상황이고 그 경쟁의 구도를 판도를 바꿔서 본인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권자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낫고 무조건 특정 후보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본인 선거 전략으로도 온당하거나 합리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제 울산의 김종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택과 연계하지 않겠다라는 않겠다.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당 안도 조금 네. 상황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